6월의 일자리 창출은 5월에 이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훨씬 좋은 480만 개였고 동시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전문가의 예상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경제가 슬로우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애리조나주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되기 이전에 조사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곧 회사들이 문을 닫고 파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연방 하원도 상원에 이어 스몰 비즈니스 지원안인 PPP 프로그램 연장안을 통과시켜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경기 부양안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일주일에 $600인 연방 지원안 연장 여부나 현금 지원안 액수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6월의 코로나 바이러스 증가율은 전국적으로는 평균 50%고 일주일 전보다 확진자가 늘어난 주는 45개 주입니다. 술집은 완전히 닫히고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식당도 실외 영업만 허가하도록 조치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주일 동안 4명 테스트하면 1명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고 바이러스는 잘 잡힐 것이며 어떤 시점에 바이러스가 호련히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도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에 이어 기금 모금에서도 2달 연속 트럼프 대통령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6월에는 처음 기부한 사람이 전체 기부자의 68%고 평균 기부액은 $34로 트럼프 대통령의 큰손 기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군 살해 사주 의혹은 눈덩이가 되어갑니다. 대통령의 국가안보자문이 대통령 보고서에 이 이슈가 들어갔다고 말했고 미국에서 돈을 받던 아프간 계약자가 동시에 러시아에서도 돈을 받으면서 공모했다는 정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으로 반 트럼프 조직인 링컨 프로젝트는 트럼프 퍼스트, 러시아 세컨드, 미국 라스트라는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임시 출간 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트럼프 대통령 조카의 책이 하루 만에 다시 출판 허가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후 절차는 남았지만 책은 일단 출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스쿨버스 기사가 늘 대화하던 어린이들이 아저씨가 우리 선생님이면 좋겠어요. 공부를 계속하세요. 라는 동기부여를 줘서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먼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2차 하긴 1차가 아직 끝났지 않았기 때문에 2차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이 2차 감염이 과연 올 것인가? 끝나지 않은 1차 감염을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또 주정부 차원에서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경제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나오는 이 부분은 좋고 이 부분은 조금 예상에 못 미치네 하는 경제 지표를 진행 중이라고 봐야지 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그 같은 경제 지표라든가 경제의 변화, 흐름, 바람의 방향 같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은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가 발표한 것을 보니까 6월 달에 전문가들은 한 29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480만 개 많이 추가가 됐죠. 그 정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이 줄어들었죠. 전문가들이 실업률이 지금 13몇 %에서 3월 달에 12.4%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11.1%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5월 달에 이어서 6월 달에도 일자리가 늘어났고 실업률은 2개월 연속 낮아진 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이 이제 인구 센서스 등등을 다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6월 중순까지 조사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애리조나,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이제는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주들이 조금 본격적으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뭔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다시 오픈했던 식당에 손님이 줄어들고 하는 6월 중순 이후의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같은 전문가들의 시각은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등등에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수당을 새로 청구한 사람 142만 명이기 때문에 CNBC가 전문가들에게 쭉 그 발표가 나오기 전에 물어봤어요. 6월 달에 새로 실업수당 청구하는 사람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했더니 138만 명이라고 했는데 142만 명이니까 조금 많아진 거죠. 예상보다는 많은 거네요. 제가 헤드라인에서 고친 것을 다시 고칩니다.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조금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를 쭉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블룸버그 뉴스 등이 보도하기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리커버리가 되고 있기는 하는데 그 리커버리의 속도가 조금 슬로우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특히 이제 테네시 주에서 경제 그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얘기를 한 겁니다. 테네시 주의 사람이라기보다 뭐 그냥 교수니까 교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테네시 주의 한 그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마리안느 워나메이커라는 교수입니다. 리커버리가 되고는 있는데 그 속도가 슬로우하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또 딱 정지될 수도 있다. 막혀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480만 개라고 했으니까요.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민간에서는 240만 개, 뭐 중간에 또 24만 개라고 했나요? 240만 개 만들어진 것이니까 민간 이외에서 한 뭐 200 몇십만 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제의 그 민간 일자리를 따로 구분해 온 곳은 그 ADP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 Always Designing for People이라는 곳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연방준비제도가 어제 회의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글쎄요 가장 좀 그 회의적으로 말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거든요. 뭐 별로 놀라울 것은 아니지만 해서 GDP 분명히 내려가고 그리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사실은 지난번에 다 했었던 얘기입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도. 다만 그 뉘앙스 자체가 좀 더 낙관적이 됐는가? 좀 더 회의적이 됐는가? 전문가들은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 뉘앙스가 굉장히 그 패스미스틱해졌다라고 패스미스틱 그 프로젝션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고 내년에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그 걱정되고 한다는 내용들을 지금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연방준비제도의 이 같은 예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결국은 큰 회사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겠네. 파산 선고를 하는 회사도 있겠네. 큰 기업뿐만이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쳐다보고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쳐다보고 있는 식당들도 문을 열었는데 또다시 그 닫으라고 하고 밖에서 앉아서 먹을 수 없는 페리어 없는 그런 식당은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우리 밖에서 먹을 수 있도록 개조를 하고 허가 신청을 하고 하는 식당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것 갖고 예전에 다 손님이 차도 많은 이윤을 남기지 못했던 그런 그 식당들이라면 파산 선고를 하는 것을 검토해 본다는 게 당연한 그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얼마나 좋다고 했었던 가스요, 오일. 이 오일 업계에서도 지금 줄줄이 그 파산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업계의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도 앞으로 그 경제를 읽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리콘밸리라던가 이런 지역에서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곳에서 적어도 올해 말까지 내년 말까지 집에서 일하시오. 뭐 아주 부분만 그 회사에 출근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집에서 컴퓨터로 다 일을 하고 할 수 있으면 뭐하러 비싼 데 삽니까? 실리콘밸리 같은데. 그러니까 한 거의 3주일 정도 됐을까요? 4주일 정도 됐을까요? 그때 이미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렌트비가 9% 정도
내려가서 뭐 평균 뭐 아파트먼트가 뭐 한 3,300달러, 3,200 몇십 달러였었죠, 당시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더 내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뭐 뉴저지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텍사스에 아예 그냥 이사를 해서 그곳에서 일을 한다던가 당장은 이사를 뭐 집은 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형태로 오일 업계뿐만이 아니라 많은 업계에서 사람들의 이주 터전이잖아요. 집이라는 것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있기를 원하는 그 터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역 경제와 나라 경제를 굉장히 좌우할 것이다 하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그 경제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주식시장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투자가들이 조금 있으면 신뢰를 잃을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하는 전문가들은 그런 말들을 살살, 아직은 세게는 아니고요. 세게는 아니고 살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와 그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보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직도 그 1,200달러를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런 그 1,200달러가 이미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이번엔 더 준다고 하는데 뭐 민주당에서 2,000달러짜리를 안을 냈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지? 연방 상원에서 PPP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어제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 훨씬 쉽게 빨리 연방 하원에서도 그 PPP요, 그 Payroll Check Protection Program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서 대통령에게 보내지니까 대통령은 당연히 서명을 하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떠한 형태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든지 공화당의 상원과 민주당의 하원 그리고 백악관이 어느 정도는 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웨이를 상당히 강조하고 마이웨이를 간다는 것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팍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인도 또 다른 그 경기부양책 지지한다 하면서 이 디렉트 페이먼트라고 하니까 디렉트 페이먼트가 지난번에 그 1,200달러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받으신 것과 같은 그것 아이도 나 서포트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조건절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돼야지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더 많은 숫자 나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 돈의 액수가 더 커지는 것을 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싶어.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연방정부에서 600달러를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이제 7월 달이면 끝나는데 받고 있으니까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문을 제대로 못 열고 식당의 경우는 웨이트리스가 지난번보다 웨이러도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일할 때보다 그렇게 받는 게 돈이 더 많으니까 안 나오고 식당이 문은 열었어도 뭐 직원이 없어서 제대로 손님을 모시지 못하고 그 상황에 또 다시 인도어는 닫으라고 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좀 그 일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어. 이 얘기는 그럼 600달러 이것을 연장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해서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더군요. 그 질문을 한 것을 또 해석을 다 매체마다 다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말을 분명하게 하질 않았기 때문에 로이터 통신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그 일주일에 600달러씩 지금 그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원하지 않을 것, 연장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7월 달에 그냥 끝낼 것이라는 얘기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똑같은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도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애매하다라고 불분명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더 많이 준다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뭔지 몰라서 예를 들면 정말로 그 디렉트 페이먼트요. 1,200달러 주는 거 이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업수당을 연장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둘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통령이 애매하게 그냥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 still being determined.
한국식 표현으로 그대로 할게요. Still being determined. 그러니까 지금도 고려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결론을 짓지 않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알려지기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600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에는 굉장히 반대를 해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일반인들도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직장인데 오히려 3월부터 시작했으면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을 원래 받던 봉급보다 훨씬 64, 24, 2,400불에다가 주정부에서 주는 또 실업수당이 있고 하니까 원래 받던 돈보다 그로스 인컴, 네트 인컴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해서 직원들, 동료들도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친구들이라던가 사업주들도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숫자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숫자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당연한 거죠. 지금 현직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로 도전자에게 밀리고 있는 이때에 유권자를 생각을 하겠죠. 지금은 어떻게 해야지 당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기 회복에 더 안정적이냐, 이것보다는 정치인으로서 훨씬 그런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당선이 되고 나야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11월 전에 빨리 이것을 뭔가를 돈을 풀어서 유권자들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나에게 돈을 이렇게 주지라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리고 계속 돈 찍어내고 있죠. 그리고 또 민주당이 지지를 해야지 되는 것이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릅니다. 공화당이 원하는 식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을 해봐서 안 되겠다. 나한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더 낫겠는데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600씩 주는 그 안을 연장하기를 원하고, 공화당은 좀 싫어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또 오늘 결정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인 결정도 아니고 집행되기 전에 직전의 것이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향과 강도가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이거 아니고요. 제가 저희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먼저 불러드려야 되잖아요. 먼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으나 나중에 잊으면, 요즘 같은 때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을,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 업체들께 늘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간단하게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6월 달에도 기금을 더 많이 모금했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몇 시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처음에는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뭔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6월 달에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다. 지금 계속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 바이든 후보가 지지율에서 2자리 숫자로 앞서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항상 선거에서는, 정치에서는 돈 가는데 표가 간다. 그리고 돈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의 당선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내 돈이 헛돈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면서 준다 하면서 발표를 한 돈이 많이 거뒀습니다.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1억 3,100만 달러, 그리고 2, 4분기 전체적으로는 2억 6,600만 달러를 거뒀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생일 기금 모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 1,400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몇 시간 뒤에요, 바이든 후보팀에서 우리 6월 달에 선거 기금 얼마큼 모았는지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는 이게 전부 트럼프 대통령 개인 그리고 공화당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캠프로 들어가는 돈 모아진 겁니다. 1억 3,100만 달러와 2억 2,600만 달러. 바이든 후보가 6월 달에 1억 4,100만 달러. 3,000대와 4,000대가 지금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2, 4분기에는 2억 6,600만 달러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캠프에서 이렇게 거뒀다고 했는데 바이든 후보 캠프에서는 2억 8,200만 달러 2, 4분기에 이것도 많은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1,400만 달러를 본인 그 생일 하루에 모았듯이 지난번에 그 23일이었었죠. 6월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그 부통령이 온라인으로 기금 모금한 그 하루에 1,100만 달러 모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68%가 6월 달에 선거 기금에 이제 돈을 낸 사람이 처음으로 돈을 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밖에서 못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 골프장에서도 했고 어디서도 했고 해서 막 비싼 그런 돈 많이 내는 그런 그 선거 기금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바이든 후보는 온라인상으로만 했고 굉장히 그 액수가 작습니다. 개인 액수가 해서 평균 뭐 한 34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평균 온라인 기부 액수가. 그러면 34달러를 가지고 그 정도로 많이 모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싫어도 대체안으로 어제 퓨 리서치나 USA 투데이가 지적을 한 것처럼 경제도 중요하지만 난 경제보다 안 되겠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 마음이 돈으로 이렇게 기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달라스에서도 했고 뉴저지에서도 했었고 뭐 아무튼 여러 군데서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이게 또 다른 면으로 중요한 것은 바이든 후보가 단지 5월과 6월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그것도 인펄슨도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선거 기금을 많이 모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원래 미국 대통령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재선되잖아요. 이제 그리고 두 번 하는 게 임기의 마지막이고요. 3선은 못하도록 돼 있고. 그런데 그 정도로 그 현직 대통령보다 기금을 많이 모으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바이든 후보가 뒤늦게 시작을 했지만 많이 모은 것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금은 굉장히 많아요. 한 3억 달러 정도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취임하고 나서 취임 선서하고 뭐 몇 시간인가 있다가 바로 재선에 나간다고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선거기금 돈 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그 6월 달과 5월 달에 바이든 후보가 이렇게 많이 모은다. 현직 대통령보다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손이 많고 바이든 후보에게는 작은 손, 뿌리, 그 풀뿌리 이런 것들이 많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바이든 후보 옆으로는 지금 민주당들이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이 오바마 전 대통령 이미 나섰죠.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라든가 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지금 뭐 부통령 후보군 안에 몇 명 안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바이든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모아주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나 여기선 마스크 문제에서 또 당 지도부와 의견이 달라지고 있고 인종 이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부의 무슨 국방장관이라든가 뭐 전현직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공화당인데도 트럼프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고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전에 그 마이클 코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픽서 트럼프 대통령 10년 개인 변호사처럼 내가 총알바지를 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거 기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이 지금 조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그 캐시가 얼만큼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던데 그런 경우에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열심히 선거 기금으로 쓰고 있죠. 페이스북 같은데 최근에 한 200만 달러 트럼프 대통령 썼다고 하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뭐 혐오스러운 컨텐츠라든가 특히 트럼프 캠페인 측에서 그런 것을 많이 낸다고 비난을 하는 바이든 측에서도 이 페이스북에 선거 광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캠페인 측에서
아니 페이스북이 불공정하기는 한데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보이콧을 하고 일단 30일 보이콧 해보자 하고 하기는 하는데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상대가 그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하느냐 하면서 바이든 후보도 측에서도 최근에 한 100만 달러 정도는 페이스북에 선거 자금으로 썼답니다. 페이스북이 예전에 페이스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돈 버는 기계입니다. 한 면으로는 다른 면으로는 뭐 사람들에게 많은 중요한 좋은 것을 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요즘에 이 위기를 다 이겨내고 난다면 굉장히 강하게 단련된 그 현직 대통령으로서 몇 개월을 뭐 재선에 주력을 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적어도 뭐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는 빨리 이 모든 것이 수습이 된다면 그런데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이 보이지는 않는 게 지금 러시아가 탈레반과 연관이 있는 그 전투 요원들에게 캐슈를 주고 미군 사례를 사주했다는 이 내용이 아무리 백악관이 혹스라고 하고 또 뭐 대통령도 혹스라고 하고 언론이 만들어낸 가짜야 가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증거가 나오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같은 내용들을 제보를 해주는 겁니다. 내부에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정보국이 미국은 군정보국도 있고 CIA도 있고 뭐 FBI도 있고 의회 정보국도 있고 너무 많잖아요. 그런 정보국에서 대강 이렇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행정부의 흔들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누가 그러면 돈을 받고 이렇게 하고 미군이 거기 간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폭발해서 3명이 숨지고 이런 게 지금 다 의심이 되는 것이고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보국 내부에서도 그렇다 아니다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정보도 100% 완전한 정보는 없습니다. 민간 정보나 아니면 정부의 정보나 정보이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잡히는 죄송합니다. 손에 잡히는 까만색 마우스, 보라색 마우스, 이런 하얀 핀 이런 것처럼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이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사마 빈 라덴을 그래 살해해라 하고 군 통수권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살해 명령을 내렸을 때도 정보는 있었지만 그 컴파운드 안에 지금 오사마 빈 라덴이 들어있다라고 했지만 그것도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그 공습하러 갈 때에 또 은신처를 오사마 빈 라덴이 옮길 수도 있고 그 정보가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순간에 오사마 빈 라덴이 어디로 갔을 수도 있고 그거는 완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그 판단이 또 딱 맞아서 실행까지 옮길 때는 하늘의 뜻까지 포함돼야 되는 거죠. 삼국지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정보국에서 100% 완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국가 존 볼튼이 했었던 그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요. 존 볼튼 아래서 일했었던 브라이언 오브라이언이 얘기하기를 그 대통령의 보고서에 러시아가 이제 그랬다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다. 라고 대통령과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더 이상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면서 백악관의 사무실이 있잖아요. 국무장관은 마이크 폼페오는 그거 아니다라고 지금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무장관은 사무실이 따로 있고 청사가 따로 있고 국가안보보좌관은 백악관에 같이 대통령과 같은 그런 건물을 쓰고 있는데도 대통령이 혹시야 하는데도 보고는 됐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두로 직접 대통령과 말을 하지는 않았어. 여지를 남기는 거죠. 보고서는 줬는데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CIA 정보가 틀리다느니 정보국에서 일치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느니 뭐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굴뚝에 연기를 전혀 안 뗀 것 같진 않고 현재까지는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 그 상황이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미국에서 돈을 주고요. 미국의 계약자로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주고 일을 하고 뭐 이랬었던 그 아프간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40대인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러시아로 피신했을 것으로 아는데 라마툴라 아지지라는 이 이름은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에서 몇 개월 전에 쫓기도 했고 살해하려고도 했고 다른 정보에 다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동안 미국에서 돈을 받고 미국의 계약자로 일을 하면서 저쪽에서는 또 러시아에서 돈을 받고 미군 한 사람이 살해되면 최고 10만 달러까지 받았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많이 아프가니스탄 그 정부에서 체포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말이에요. 막 갑자기 4층짜리 빌라를 짓고 돈을 너무 펑펑 쓰고 다닐 때 보면은 개인 경호원들을 바디가드들을 탁 대동하고 다니는데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를 쫓았을 때 결국 그는 온데간데 없고 그의 그 빌라 집에는 아프가니스탄인데요. 캐시 50만 달러가 나왔다. 그 집에서 이 얘기거든요. 이 사람이 러시아와 공모를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어떤 때는 또 말하자면 그 덫을 놓고 미군이 살해되기도 했다. 이런 지금 정확하게 몇 명 누가 살해됐다라고까지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뭐 3명 정도는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들이 이거 조사해라 막 이러잖아요. 어떤 때 그랬느냐면은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하면서 그 같은 협상을 얘기하고 있을 때도 결국은 이 타겟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언제든가요. 탈리반과도 뭔가 이렇게 대통령이 협상해 보려고 했잖아요. 결정적으로 존 볼튼이 사임하게 된 이유. 탈리반을 아프가니스탄 빼고 뭐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를 해서 평화협정을 맺느니 그랬을 때 그런 평화협정을 맺고 있을 때 그 탈리반과 맺고 있을 때 탈리반과 연관이 된 전투사에게 그 러시아가 돈을 줘서 미군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러한 일이 있었다.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정말 공분을 살 만한 미국으로서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 힘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링컨 프로젝트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이 링컨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켈리안 코네이라고 백악관의 그 대통령 그 자문이요. 대통령 그 선임 자문 내 남편이잖아요. 조지 코네이라고 당연히 공화당이고 워싱턴 DC 그 변호사인데 이 사람 등등해서 공화당이 조직을 해서 계속 우리 공화당이 살려면 공화당도 아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그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비디오가 너무 말이 직접적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 얘기를 동시에 들려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말로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링컨 프로젝트에서 계속 이 이슈에 몰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것을 보니까 이런 얘기, 그것도 그 배우가 그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러시아 액센트를 쓰는 배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을 보니까 이 링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서를 받고도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이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링컨 프로젝트는. 그래서 결론은 트위터에도 그렇고 그 비디오에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트럼프 퍼스트, 러시아 퍼스트도 아니에요. 트럼프 퍼스트, 러시아 세컨드, 아메리카 라스트 이게 맞네. 이런 얘기요. 그리고 그 비디오 자체는 말은 굉장히 노골적이고 원색적일 수도 있으나 비디오 자체는 약간 그 트루 스토리를 한 것 같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다 뚫고 나오면 그러면 재선될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고요. 잠시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중요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 미국이 그 하루 확진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3만 명이 넘습니다. 4만 명 그러다가 이제 5만 명도 훨씬 넘어서 52,788명이 수요일 기준으로 오늘 목요일이죠. 새로운 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6월 달에
확진자가 지금 50%가 늘어나서요. 지금 미국이 267만 명 확진자 그리고 12만 5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45개 주에서 뭐 계속 지금 평균 그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일주일 전보다 45개 주에서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주가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런 그 주들인데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하루에 9,740명 확진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이 이제는 뉴욕에 가면은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도착하시자마자.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만 하더라도 지금 한 240만 아니 24만 케이스 정도 되고요. 그 사망자도 한 6,200명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게 시골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고 캘리포니아 주 중부는 완전히 그 농사지대잖아요. 쌀 공장이 그렇죠. 공장이죠. 요즘은 쌀 농사를 예전처럼 뭐 물대고 논에다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다 기계가 해주고 하는. 그래서 중가주 또 임페리얼 카운티 이런 곳까지도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9개 카운티에 식당은 그 안에서는 식사를 못하도록 주지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 이거 활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활동은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심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9개 카운티 한번 불러드려 볼까요? 그리고는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런 것들은 다 지금 중단됐죠. 영화관이라든가 놀이공원, 와이너리, 박물관도 마찬가지고요. 그 박물관은 마찬가지인데 겉에 그 박물관에 옆에 있는 딸려 있는 공원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 뭐 LA 카운티 뮤지엄 공원도 제가 며칠 전에 바람 쏘이러 갔었고요. 그런데 19개 카운티 보면은 로스앤젤레스, 리버사이드, 벤츄라, 오렌지 카운티, 샌브란디노, 세크라멘토 카운티, 그리고는 이제 프레즈노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실 것 같은 임페리얼, 컨 카운티, 킹 카운티, 로스앤젤레스, 머시드 여기도 학교가 있어서요. 오렌지, 리버사이드, 세크라멘토, 샌브란디노 아는 큰 곳은 다 거기에 이제 조금 인구 적은 곳까지 포함해서 산타바바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산타클라라, 솔라노도 마찬가지고요. 솔라노 그 뭐 와인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고 뭐 벤츄라 카운티 다 포함해서 19군데 그렇게 됐고 펜실베니아 주의 경우도 밖에 나가서 특히 사람들을 피하지 못하게 될 때 이런 때 마스크를 꼭 쓰는 것이 의무화됐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마스크에 대해서는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 좋은 그 정말 마스크 쓰는 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리고 나도 마스크를 쓸 수도 있어. I would wear라고 얘기를 했어요. I would wear one 마스크 in a tight situation 특정 상황에서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는 나도 마이크를 쓰겠다 기꺼이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스크가 그 의무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아니 잘 모르겠다 생각한다가 아니라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I don't know라고 얘기를 했어요. I don't know if 하면서 그렇게 마스크 쓰는 것이 의무화돼야지 되는지는 I don't know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상황이 더 나빠지면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여지는 그런 그 부분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권고만 해서는 그 수십 년 동안 여기에 딱 여기하고 여기 가슴하고 머리에 박혀 있는 뭐 마초 근성이라든가 아니면 마스크는 범죄자와나 아니면 뭐 환자가 쓰는 거야라든가 그런 인식을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하는 너무나 그 큰 자부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안 쓰니까 이게 더 많이 퍼지고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지도 모르고 안 쓰는데 벌금 물린다 하면은 조금 더 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텍사스의 어제 부지사의 얘기처럼 앤소니 파우치 박사 말 나 안 믿을래. 앤소니 파우치 박사 말 얘기 믿지 마세요. 텍사스도 지금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지기를 원해서 이 마스크 안 쓰고 하는 이유가 많으니까 골드만삭스 얘기를 들으세요. 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한 것처럼 이 마스크를 써서 환자를 줄이고 이렇게 돼야지 경제가 살아난다 했으니까 대통령이 아무튼 I don't know 그 맨데이트 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잘 잡을 거야. I think that 이라고 표현을 하면서요. 해서 그리고
이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사라질 거야. That's going to sort of just disappear. 어느 시점이 되면은 just disappear. 그러니까 그 팍스의 비즈니스, 그 팍스 비즈니스에서 물어봤어요. 그럼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시점이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냥 싹 사라진다는 그것과 똑같은 얘기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컨펌을 대통령이 해줬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마음에는 마스크도 쓰고 싶지 않고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그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인 그 업소에 들어가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정말로 꼼꼼하게 일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고용인들이 고용주를 고소하는 거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일만 있었지만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패사디나에 있는 브로만스라는 그 미국 서점에 갔는데 그 서점이 1층, 2층으로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도 몇 명씩밖에 안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다 거리두기를 하고 서 있는데 이제 제가 들어갈 차례가 돼서 앞에 딱 서서 기다리는데 그 앞에 크게 넘버 1, 2, 3, 4, 5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걸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다 읽었죠. 읽었는데도 앞에서 도어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3명만 들어가래요. 3명만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걸 또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가능하면 30분 안에 다 보고 나오십시오 하면서 얼마나 철저히 제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전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큰 서점에. 그리고 사람들이 거의 그 화살표 방향을 지키거든요. 그 정도로 하니까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원래도 저는 그 브로먼스라는 그 북스토어를 뭐 큰 뭐 체인 스토어가 아니니까 근데 굉장히 체인 스토어만큼 커요. 아름다운 북스토어죠. 그 스토어를 좋아했는데 더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신뢰감이 가서. 그러니까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전까지 여러분들께서도 장사를 하실 때 그리고 그 장사터에 들어가실 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지켜야지 되는 것 같아요. 뭐 하나마나 말씀드렸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지난 그 24시간 동안에 미국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플로리다주는요, 캘리포니아주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하루 동안에 확진자가 10,000명이 넘게 나왔고요. 어제 그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그제 얘기를 했었던 이렇게 사람들이 뭐 마스크 쓰는 거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는 것을 잘 안 하면 하루에 1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하다가 그거 좀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하라고 내가 좀 경고 비슷하게 한 거야 라고 또 좀 약간 물러나는 것 같기도 했는데 한 주에서 10,000명씩 나오면 캘리포니아주도 10,000명 정도 되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많이 그 늘어날 것 같고요. 지금 갤럽의 여러 가지 조사를 봐도 그렇고 더군다나 7월 4일이 아무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불꽃놀이 금지하고 했지만 사람들이 금지한다고 다 그 금지를 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숨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지면서 because of my 바보스러움 때문에 stupidity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러나 여전히 젊은 학생들은 알라바마의 학생들이 파티를 하고 누가 걸리나 보자 본인들은 이제 괜찮다 하는 얘기예요. 그에 비해서 웨스트 헐리우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요. 어떻게 $5,000를 벌금을 물게 하죠? 한번 이거 봐야지 되겠는데요. 웨스트 헐리우드 셰리프가 케이카우 9 뉴스인데요. 사람들에게 티켓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티켓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떻게 $5,000가 되느냐고요? 정말 희한하네요. 첫 번째, 그렇게 반복하면 그렇게 되겠군요. 첫 번째가, $300, 뭐, 이렇게 해서, 두 번째는 $1,000, 세 번째는 $2,000, 그리고 이제 세 번 이상이, 네 번째가 되면은 그 벌금이 $5,000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야. 웨스트 헐리우드 그쪽 지역에서는 웨스트 헐리우드 셰리프국이 사람들에게 이미 티켓을 주기 시작했다고 하니까요. 야, 이 정도로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일어날 때.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제가 어제 이게 끝이 아닐 것 같다 해서 말씀을 안 드렸고요. 일단 그 존 볼튼보다도 그 책보다도 더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조카가 쓴 그 숨진 형의 딸이죠. 쓴 그 책이 하루는 그 전에 한번 판결이 있었고 내라,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남동생이 제기한 그 소송에 따라서 지금 발행하지 말아라 했다가 어제 항소법원에서 또 해라 했거든요. 7월 10일이 또 돼봐야지 알지만 그때는 책은 발간되면서 소송이 이어질 것 같다 하는 전문가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뉴스라는 건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시작입니다.